여러분께 또 별표 5개짜리 팁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 여기에다가 이제 영업 노하우까지 가미를 하게 된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15억을 투자해서 말이죠.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월 매출은 제가 분석한 결과 1억 4천만 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호텔이다. 이자 지급에 한개 레버리지 효과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호텔을 말이죠. 영끌 투자자처럼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지금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것도 시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께 또 별표 5개짜리 팁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본 물건은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본 물건의 이제 가장 큰 타이틀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보시고요. 기본적인 사항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120336번에 해당되고요. 사용 승인일 2005년 11월 12일 날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았죠. 층수는 지하층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이렇게 8층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층이 말이죠. 지하층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차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25대. 이렇게 지하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차장 되어 있고, 이게 주차 라인만 이제 25대예요. 이중 주차까지 우리가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이제 주차를 좀 확보할 수 있겠죠. 대지 면적 625제곱미터, 평수는 189평이고요. 연면적 2413평이죠. 평수는 730평입니다. 현재 이제 매가 45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입니다. 현재 융자는 20억이 있고요. 우리가 리모델링 조건부로서 최대 융자 43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18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과 동시에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제 월 매출은 6천만 원씩 이루어져 있고요. 객실 수는 42개, 주차는 25대 말씀드렸죠.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볼까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딱 떨어지네요. 제곱미터당 1,700만 원.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561만 9,835원에 해당되는 충남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입니다. 본 호텔은 말이죠. 본 호텔은 일단은 이제 연인 손님도 많이 오시는 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고객도 많이 오시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이 연인 손님은 대실도 받고 숙박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이제 고객이죠. 그래서 대실도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게 유치할 수가 있고요. 본 호텔의 이제 상권을 보시면 말이죠. 상권에 이 호텔처럼 규모나 입지 조건이 이렇게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코너 자리에 있거든요. 코너 자리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 그래서 본 호텔이 바로 정말로 이제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도 있고 규모도 굉장히 큰 호텔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시너지 효과가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영업 노하우까지 가미를 하게 된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제 본 호텔에 조금 상권을 조금 보시면 이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여기가 이제 큰 대로변이면 약간 경사도가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도가 약간 있는데 본 호텔이 경사도 끝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뚝 올라와 있어요. 예. 언뜻 보면은 잘 이제 우리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말이죠. 약간 경사도가 있습니다. 지반과 이렇게 경사도가 약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너 자리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에서도 보시면 이 호텔이 좀 잘 보입니다. 그리고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호텔이 좀 있으면 경사도 기울기가 있으면은 또 우리 고객님들이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는데 뭐 좋지 않죠.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거는 네, 마이너스 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이제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뭐 큰 하자는 없습니다만 또 이제 거금을 투자해서 사시는 건데 개인의 취향도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꺼리는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본 호텔 같은 경우는 깬 끝자락에 또 여기가 또 약간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뚝 서 있어서 굉장히 좀 화려해 보입니다. 건물도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사용 승인이 2005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건축물을 보시면 말이죠. 그때 당시 아주 견고하고 화려하게 아주 잘 지은 건물이다라는 거를 외부에서 이렇게 딱 봐도 말이죠. 그게 느껴집니다. 풍미가 느껴집니다. 어떤 좀 인근에 이제 경쟁 호텔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 호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말이죠. 웅장하구나. 속된 말로 제가 이제 뭐 은어를 잘 쓰진 않는데 속된 말로 뽀대 난다. 이렇게 보실 정도로 굉장히 건물이 좀 화려합니다. 외관 자체도. 그리고 연면적이 지하층까지 포함한 연면적이죠. 연면적이 730평이고 지하까지 포함했더라도 객실이 42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객실 평수도 상당히 넓고요. 복도도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건물 내부가 이렇게 보시면 조금 굉장히 규모가 있는 호텔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자체가 좀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렇게 6천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직접 저랑 같이 임장 활동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외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본 호텔은 제가 봤을 때 15억을 투자해서 말이죠.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호텔이고요. 15억을 투자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했을 때 현재 매출은 6천만 원입니다만 우리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월 매출은 제가 분석한 결과 1억 4천만 원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우리가 살펴보고 별표 5개짜리 팁을 또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봐야 되겠죠. 이자 지급액. 자, 최대 우리가 레버리지 얼마 보시죠? 43억이죠. 43억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호텔이나 모텔을 또는 이제 창업 컨설팅이나 뭐 이렇게 솔루션을 도와드리면서 제 나름대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레버리지 효과.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 판사를 하고 바로 지우겠습니다. 한계 레버리지 효과. 호텔 기준입니다. 호텔 기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호텔을 취득을 해서 말이죠. 취득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이 융자가 많이 나오죠. 융자가 상가 건물 대비 융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신 이자 지급액을 그만큼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융자가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당해야 됩니까? 월 매출에서 매달 우리가 한 달씩 우리가 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씩 운영해서 이자를 이렇게 납부하는 거지, 어디 통장에 뭐 몇십억씩 우리가 쌓아놓고 나서 장사가 안 되면 여유 자금으로 이자 내고 조금 더 벌면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호텔은 거의 대부분의 소유자가 말이죠, 전 재산을 투자해서 호텔에 취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 레버리지 효과를 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자에 대한 부담 능력인 거예요. 이자에 대한 부담 능력. 우리가 수익과 리스크는 비례하죠. 수익과 리스크는 비례합니다. 자, 어떻게 비례하느냐? 자, 이렇게 비례하죠. 수익과 위험은 이렇게 비례하는 거죠. 수익과 위험.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이렇게, 같이, 수익과 위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위험은 이렇게 거의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비례관계에 있는데, 이 레버리지 효과는 이렇게 좀 꺾입니다. 일정한 부분은 비례하다가 말이죠. 일정한 부분은 비례하다가 이렇게 꺾여. 더 이상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효과가.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꺾이는 부분이 있죠. 이 꺾이는 부분. 여기가 이제 레버리지. 이제 효과에 대한, 금액이죠. 이 포인트고요. 여기가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 무조건 대출을 계속 많이 받는다고 해서 레버리지 효과도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정한 가격이 오버가 되면 말이죠, 레버리지 효과가 꺾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꺾이는데 위험은 어떻습니까? 위험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한 금액, 이 일정한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리스크는 계속 상승하는데 레버리지 효과는 거기에서 한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연 금액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디 가서 배운 거 아닙니다. 제가 실무에서 실제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1금융, 1.5금융, 2금융, 그리고 그거를 매매 가격 대비, 월 매출 대비, 지역 대비, 그런 거를 이제 이자율 대비, 그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실물을 통해서 이게 감으로 제가 알았어요. 그 감을 갖다가 실제로 데이터에 입력을 해봤습니다. 남이 중개한 거, 그런 정보 저에게 주겠습니까? 제가 매매했던 그런 호텔, 모텔을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거기에다가 제가 함수값을 찾아낸 거예요. 함수값을. 그래서 1금융의 내 한계 레버리지 가격, 1.5금융의 한계 레버리지 가격, 또는 2금융권의 저축은행의 한계 레버리지 가격이 얼마냐, 그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로 레버리지, 예를 들면 어떤 상담으로 오셨는데 애독자께서 이분이 이 현금으로 살 수는 있어요. 보니까 융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최대 융자를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융자 어디죠? 2금융권이죠. 그런데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왜? 한계 레버리지 효과를 한참 건너간 금액이니까, 대출금 자체가. 그러면 어떻다? 레버리지 효과는 그대로 멈춰 있는데 리스크는 계속 상승한다는 말이죠. 고객님이 그래요. 버틸 수 있답니다. 자신이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만류했습니다. 사지 마시라. 왜냐하면 한 달 한 달이 전쟁이 될 수가 있고요. 새벽에 잠을 못 잡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쭉 뻗고 자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쭉 뻗고 못 자요. 네. 저는 첫 달부터 잡니다. 그런데 애비 창업자 여러분들은 첫 달은 잘 못 잡니다. 왜?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매출의 정점에 도달을 하거든요. 첫 달부터 손익분기점의 이상은 매출이 나오니까. 리모델링해서 재오픈한 날로부터. 예, 그런데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면 3개월이 아니라 1년이 넘더라도 살얼음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누가 호텔이 싸게 나왔어요. 제가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도 저는 안 삽니다. 왜? 그게 살얼음판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중개 활동을 하는 날까지는 제 호텔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공표해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호텔을 사게 되면 제 호텔에 신경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러면 저희 고객님들께서 저를 믿고 호텔을 취득하셨는데 제가 좀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왜? 내 거 신경 쓰니라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호텔을 사는 시점이 되면 저는 중개라는 업을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컨설팅이나 솔루션, 뭐 상담 같은 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호텔을 살 건데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는 거는 이 한계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별표 하나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출금이 얼마냐, 이 포인트가 해당하는 대출금이 얼마냐, 이거는 호텔의 특성상 이게 얼마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이 모든 호텔이나 모든 모텔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여기에서 얼마다 딱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제 유튜브 공부를 한 3년 동안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인근에 호텔이 사고 싶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근의 부동산에 소개를 통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직거래로 호텔을 샀단 말입니다. 샀는데 이 금액만큼 최대로 융자를 받고 샀는데 뭐가 안 돼요. 그 경매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저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저번 주에도 하고 왔는데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금 이렇게 생소한 거지 우리가 이제 호텔 같은 경우 좀 흔한 이게 부동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호텔에 좀 이입시키는 거는 좋습니다만 그 중간에 어떤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력자를 통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나서 호텔을 취득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본 호텔에 이제 최대 융자를 받아야 될 금액이 이익금융으로 43억이면은요 한계 레버리지 효과를 넘어선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43억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1.5금융 기준입니다. 그렇죠? 43억 이 금액은 1.5금융이다. 2금융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면 이제 융자는 더 나오겠죠? 네, 더 나오지만 여러분이 리스크에 크게 부딪힐 수 있다. 1.5금융 이렇게 보시고요. 이자율은 5.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년의 이자가 2억 3천 650만 원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이자를 얼마 부담하셔야 되냐면 1,971만 원.
이렇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달 1억 4천 중에서 1,971만 원 이자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18억 이렇게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18억 투자하시면 1억 4천 중에서 우리가 세후로 누릴 수 있는 순수익은 4,749만 원입니다. 4,749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리모델링 후 기대 수익률은 31.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6%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약속드린 별표 5개 팁 지금 드리고 본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하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는 거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호텔을 취득하게 되면 두 가지의 수익을 누립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득이에요. 소득이득. 그리고 자본이득입니다. 자본이득. 네. 뭐 상가도 마찬가지죠. 네. 수익형 부동산은 이렇게 두 가지 소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취득을 하죠. 여기가 취득 시점이에요. 여기가 처분 시점이에요. 이 중간에 소득이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의 안 됩니다. 거의. 뭐 월세를 준다고 해도 그 월세 받아서 이자 주고 세금 내고 그죠? 수리수선비 좀 주고 남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냐? 나중에 처분할 때 시세 차익을 보려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보유 기간 동안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소득 이득이 없어요. 소득 이득이 없고 처분 시점에 이제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시세 차익. 네. 처분 시점에 그 자본 이득이 이제 시세 차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서는 아파트를 사는 게 굉장히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현금이 한 100억 있습니다. 통장에 100억이 있어. 금리도 뭐 대출 금리는 얼마 높은데 예금 금리는 좀 낮아. 그래서 뭐라도 사야 돼. 그런데 막 호텔 머리 복잡해서 못 살 것 같아. 아파트에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봐야 되겠어. 강남에 좀 싼 아파트를 사서 5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사가지고 한 3년 보유하다가 이제 팝니다. 3년. 그럼 이때 동안 뭐 전세를 주더라도 아니면 월세를 주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제가 계속 부담을 해야 돼요. 부담이 가능하죠. 50억의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소득이 일정한 사람, 가처분 소득.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죠. 네. 자, 가처분 소득이 일정하신 투자자 있죠. 네, 영끌족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가처분 소득이 일정해요. 내 월급은 날마다 똑같아 매달. 그런데 금리가 상승했어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요. 계속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여기까지 버텨야 시세 차익을 보는 구조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살 때에는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 소득 이득은 없고 자본 이득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많죠? 네.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도 이제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좀 약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가죠, 상가. 요즘에 상가 수익률 어떻습니까? 상가 요즘에 경매 무더기로 나오고 있죠. 네. 상가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관리하기 좀 편하더라도. 호텔은 어떻죠? 관리하기가 좀 힘들더라도 수익률이 좀 많이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호텔은 이 소득 이득과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본 이득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대 수익률 말씀드리죠. 이 수익률 한 달에 4,749만 원의 이렇게 소득을 매달 발생을 하죠. 이게 이제 소득 이득입니다. 소득 이득. 네. 이게 이제 수익률이 31.6%. 매달 우리가 4,7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 다음에 자본 이득은 나중에 이제 처분할 때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본 물건처럼 물건을 브리핑을 드리면서 지금 소득 이득 몇 프로 수익률, 그 다음에 자본 이득, 이 호텔의 뭐 원가가 얼마고 나중에 원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을 얼마를 보고 그러면 매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실제 매매 가격이 얼마에 이제 매도를 했다. 그러면 매도 가격 마이너스 원가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순수익이 나오죠. 순수익. 순수익이 나오면 여기에 또 몇 프로의 자본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총 수익률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수익률이. 그런데 제가 지금 리모델링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본 이득이 몇 프로가 나온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왜? 이건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예를 들면 어떠한 여러분들이 호텔을 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리핑 드리는 대로 호텔의 수익률이 높구나. 호텔 황제가 말이야 물건을 브리핑을 하고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어. 그런데 매년 몇 프로의 수익률이 나오고 처분할 때도 몇 프로가 나오니까 나도 뭐 그 정도의 수익률은 누리겠지. 샀어요. 샀는데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요. 수익률 누리는 게. 그래서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원가 대비 시세 차익을 보면서까지 단기에 짧은 기간 안에 보유기간도 좀 중요하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매매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잘못 취득했다가는 자본 이득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호텔의 가치가 높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매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점의 매출을 도달해서 꾸준히 유지하시면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보는 구조고. 그런데 호텔을 사서 살 때보다 매출이 떨어졌어요. 한 6개월, 3개월, 뭐 아니면 한 달 만에 전화가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엉뚱한 거 말이죠. 호텔을 사가지고 저한테 팔아달라고 합니다. 그거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동네에 뭐 화장지입니까? 뭐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팔리는 그런 동산입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득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마이너스. 그런 분은 매출도 그냥 마이너스 나올 수가 있겠죠. 매출도.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이 넘지 못하면 소득이득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소득이득은 플러스로 운영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볼 때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은 호텔을 샀어. 저기 계획 관리 지역에 나홀로 있는 호텔. 너무너무 싸게 나온 거. 사가지고, 본인이 못도 받고, 나무도 대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매출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런 물건, 시세 차익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시세 차익 많이 못 보죠. 요즘 예비 매수인, 여러분처럼,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중개인은 질문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아졌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그분들은 자본 이득은 그냥 없다고 보고 총 수익률이 소득 이득이 총 수익률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가장 완벽한 케이스는 보유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소득 이득도 누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브리핑 드리거든요. 1대1 미팅을 할 때에는 얼마 정도의 자본 이득,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세해 전, 양도세, 세해 전에 얼마를 보시고 현재 기준 양도세가 얼마기 때문에, 세율이 얼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보유할 예정이시죠? 아, 그러세요. 그 보유 기간 대비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니까 세후 자본 이득을 제가 브리핑을 해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총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자본 이득은 말이죠. 변수가 조금 많은 그러한 부류입니다.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소득 이득에 대한 수익률은 브리핑을 드리되 자본 이득에 대한 수익률은 제가 분석을 드리지 못한다. 왜? 개개인의 성향 또는 그 호텔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시고 잘 취득을 하신다면은 뭐 자본 이득까지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투자를 잘못하신 경우에는 자본 이득은커녕 소득 이득도 좀 어렵게 이끌고 갈 수 없는 상황도 전혀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본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물건과 서울에 있는 물건과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인천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브리핑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소득 이득은 현재 시점부터 가까운 미래에 있는 거죠. 소득 이득은, 그죠? 매달 되는 거. 취득 시점입니다, 여기가. 매달 이렇게 소득 이득이 발생이 돼요. 소득 이득은, 소득 이득이라는 거는 꾸준히 우리가 매달 누리는 수익입니다. 꾸준히. 언제까지? 처분할 때까지. 예. 그래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있는 이득입니다. 소득이고요. 아주 가까이 있는 소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죠. 투자자 A가 있고 투자자 B가 있습니다. 투자자 A는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전 재산. 전 재산을 투자해서 호텔을 삽니다. 투자자 B는 일부 재산을 투자해서 호텔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투자자 A가 바로 가까운 미래에 뭔가 소득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녀분들 교육비도 되고, 그죠? 뭐 세금도 내시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삶을 풍요롭게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투자자 B는 일부를 투자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억이라는 현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미래에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도 됩니다. 먼 미래에 소득이 발생이 돼도 충분해요. 충분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 수익률이 어디가 높으냐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지방의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왜 높은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정도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전 재산을 투자하시는 AB 창업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내가 가장 가까운 미래에 수익률이 높은 호텔을 취득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조금 현금이 좀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을 제가. 예. 그런데 투자자 B 같은 경우는 일부 자산을 투자해도 된답니다. 예. 저거 상담하시면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내가 뭐 어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현금을 얼마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어디에
어떤 호텔에 몇 프로가 나는 수익률을 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보유한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그죠? 아파트인지, 토지인지, 뭐 오피스텔이든지, 수익형 부동산인지 이렇게 다 여쭤봅니다. 여쭤보고, 현금 대비,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또는, 이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우리가 이 금융자산이 너무 없다 보면 말이죠.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없다 보면 또 리스크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 여유가.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호텔을 제가 또 추천도 드립니다. 추천도. 예. 그래서, 무조건 A 투자자는 지방. 수도권은 무조건 뭐 B 투자자 이건 아니에요. 하나의 원칙입니다. 원칙. 이런 기준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만약에 A 투자자가, 수도권을 좀 원한다. 그럼 거기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호텔 중에 좀 리스크가 적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계 레버리지 효과에 적용되지 않고, 그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또 수도권에 있는 호텔을 또 제가 이제 중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대원칙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투자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가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텔을 말이죠. 영끌 투자자처럼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호텔은 워낙 호텔이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까?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 자기 자본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대출도 부채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그래프까지 그려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그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지금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것도 시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금리가 지금 그렇게 올 초반이나 작년 가을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때에 비하면 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네. 신규 대출 금리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호텔 투자 시점도 나쁘지 않다. 다만 조금 우리가 금리가 높다는 거는 일단 리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투자자 입장이냐 B 투자자 입장이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나는 무조건 시세 차익만 봐야 되겠다. 수도권이 집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시세 차익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호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깊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